Welcome to the debate.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승전 결과를 두고 이렇게까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텍스트의 이면을 분석하는 담론회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요즘 어딜 가나 이야기뿐이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최근 막을 내린 현역가왕 3 12회 결승전, 그중에서도 탑7 투표 및 순위 결과를 둘러싼 치열한 쟁점입니다.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섰죠. 대중의 선택과 전문가의 평가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융합하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표가 공개된 직후에 거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10대 가수들의 순위 하락, 그리고 특정 성인 가수들의 상위권 등극을 두고 말이죠. 저는 오늘 이 결승전의 최종 순위가 마스터들의 명백히 편파적인 판정, 그리고 방송의 의도적인 서사 부여에 의해 구조적으로 짜인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구조적으로 짜였다. 아주 강한 표현이네요. 네, 쉽게 말해 10대 가수들이 아무리 대중의 지지를 받아도 최상위권에 진입할 수 없도록 이른바 수학적인 유리천장이 존재했다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로서 마스터들이 내린 평가는 라이브 무대 당일의 컨디션과 기술적 완성도를 아주 엄격하게 반영한 정당한 견해일 뿐이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정당한 견해다. 그렇습니다. 결승전이라는 엄청난 중압감 속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지은 핵심 동력은 마스터의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대중의 실시간 문자 투표 결과가 판을 흔들었죠. 즉, 특정 가수를 밀어주거나 배제하기 위한 조작이 아니라 오디션 시스템이 대중의 선택이라는 권력 아래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오늘 명확히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셨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결과표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이었는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 말씀이시군요. 네, 결승전에서 마스터들이 부여한 점수의 편차는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홍지훈, 차지연, 솔지 이 세 분의 마스터 최저점은 65점으로 아주 견고하게 방어가 됐습니다. 일종의 안전망이 쳐진 셈이죠. 네, 그랬죠. 반면에 10대 가수인 김태연 양과 이수연 양은 각각 50점과 55점이라는 현저히 낮은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두 가수가 대국민 응원 투표와 신곡 음원 점수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음원 성적은 확실히 좋았죠. 이수연 양은 음원 140점, 김태연 양은 무려 160점으로 최상위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마스터 점수에서 벌어진 거대한 격차가 사실상 물리적인 장벽으로 작용해서 이들의 1, 2위 등극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대중이 아무리 열광해도 전문가 그룹이 설정해놓은 그 구도적인 불이익을 도저히 넘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군요. 왜 그런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방금 마스터들의 점수가 유리천장 혹은 거부권으로 작용했다고 하셨는데 그 솔지 씨 사례를 조금만 뒤집어 보면 오히려 제 주장이 더 명확해집니다. 솔지 씨요? 네. 솔지 씨는 결승 1, 2차전 모두 마스터 점수에서 상당한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국민 투표와 신곡 음원 점수에서도 최종 2위인 차지연 씨보다 앞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안전망의 혜택을 온전히 받은 참가자라는 뜻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솔지 씨는 가장 결정적인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391점이라는 굉장히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탑7 중에서 최하위인 7위로 추락하고 말았죠. 실시간 투표가 낮긴 했습니다. 만약 마스터 점수가 최종 결과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솔지 씨가 7위로 떨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사례야말로 마스터 점수가 결과를 통제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강력한 발레입니다. 권력을 행사한 건 마스터들의 핀끝이 아니라 대중들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솔지 씨 사례는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요. 확실히 대중투표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대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스터 점수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편파성을 가려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편파적이라는 거죠?
결승 2차전의 마스터 평가를 조금 더 현미경 들여다보듯 분석해보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놀라셨을 텐데 홍자 씨와 금잔디 씨에게 부여된 유례없는 30점이라는 추저점이 있었습니다. 아, 그 30점 논란.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는 오디션 결승전 무대에서 30점이라니요. 이건 상식적인 선을 한참 벗어난 숫자입니다. 저는 이 극단적인 30점이 전체적인 판의 점수를 하향 평준화시키기 위한 심리적 그리고 계산된 기준점으로 악용되었다고 봅니다. 계산된 기준점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누군가 30점을 받는 걸 보면 그 다음 참가자가 50점이나 55점을 받았을 때 30점도 있는데 50점이면 꽤 준수한 거 아니야? 하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이 극단적인 저점이 존재했기 때문에 김태현 양과 이수연 양에게 50점, 55점을 주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정당성이 확보된 겁니다. 네, 논리는 이해가 갑니다만 시작부터 240점이라는 거대한 격차를 안고 뜨게 된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정교하게 짜인 배제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지만 이 점은 고려해 보셨는지요? 마스터, 즉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본질적인 이유 말입니다. 전문가의 권위 말씀이시군요. 네, 그들의 역할은 무대 위 가수의 상태를 카메라 밖의 현장감까지 포함해 가장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점수 격차가 벌어졌다고 조작이나 배제라고 보셨지만 당일의 라이브 무대 현실을 복기해보면 그 점수들은 아주 뼈아프지만 충분한 타당성을 가집니다. 타당성이요? 먼저 홍자 씨 무대를 떠올려 보시죠. 당일 성대 결절에 독감까지 겹친 최악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심각한 쇠소리가 났고 고음에서는 불안정성이 여과 없이 노출됐습니다. 프로의 결승전 무대에서 이런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는데 이전 명성만으로 기본 점수를 보장해준다면 그게 오히려 불공정한 것 아닐까요?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김태현 양은 다릅니다. 김태현 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형 독감에 걸려 있었죠. 첫 소절 고음을 훌륭하게 찢어내듯 소화한 건 저도 감탄했습니다만 전문가의 평가는 첫 소절의 임팩트가 아니라 3분 남짓한 곡 전체의 밸런스와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흔들림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컨디션 난조로 인한 감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수연 양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수연 양은 독감도 아니었고 실수도 없었습니다. 이수연 양의 사례는 더 명확한 기술적 감점 요인이 존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정을 꾹꾹 눌러 참으며 노래를 부른 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간주가 끝난 이후에 결국 감정이 폭발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죠. 하는 프로의 무대에서 가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호흡이 무너지는 이런 과도한 감정의 잉여는 아주 명백한 기술적 감점 요인입니다. 30점, 50점이라는 숫자가 착시 도구가 아니라 결승전이라는 무게감에 걸맞은 엄격한 잣대라는 겁니다. 무대의 완성도와 감정 통제를 전문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당연히 그 엄격한 기준은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방송을 통해 드러난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차지현 씨가 최종 2위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이유, 바로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받은 976점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이 압도적인 점수가 100% 대중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시청자가 직접 문자를 보낸 건 팩트 아닙니까? 문자는 시청자가 보냈지만 저는 제작진의 의도적인 서사 몰아주기가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차지현 씨 무대에 유독 가장 긴 방송 분량이 할애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결정적인 건 1, 2층 마스터들이 차지현 씨 무대를 보며 오열하고 기립극찬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리액션을 보여주는 건 예능의 기본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눈물 흘리는 걸 보면 대다수 일반 시청자들은 무의식 중에 저게 최고의 무대구나 하고 동화되거든요. 일종의 미러 현상입니다. 이건 대중의 자발적 선택을 가장한 방송 편집의 개입이에요. 심지어 신동엽 씨가 최종 결과 발표 전에 탑7에 들지 못한 홍자와 금잔디라고 미리 언급해버린 장면도 있었죠. 판이 짜여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편집과 미러 현상 지적, 흥미롭습니다. 확실히 방송이 서사를 제공하고 감동을 극대화하는 연출을 하긴 하죠. 하지만 그것이 특정 성인 가수 차지현 씨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은 억측에 가깝다고 봅니다. 억측이라뇨. 분량의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서사 몰아주기라고 하셨는데 이수연 양의 약손 무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를 향해 부른 그 애절한 사연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객석에서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이수연 양이 눈물 흘리는 장면, 그날 최고의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이 강력한 서사는 대중에게 소구되어서 이수연 양을 실시간 문자 투표 하나만으로 3위까지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즉, 방송 서사는 10대 가수들에게도 동일하게 어쩌면 더 극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중의 공감에서 투표한 것을 군중 심리에 의한 조작으로 치부하는 건 시청자들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닐까요? 서사 자체는 모두에게 제공되었다는 점, 그 부분은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약속 무대가 준 감동은 진짜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주장의 핵심은 서사가 투표로 이어졌을 때조차 그 투표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미 정해진 점수 차이가 시스템 내부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점수 차이가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네, 이수연 양의 성적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차 합계에서 5위를 기록했고 실시간 문자 투표로 3위까지 치고 올라갔죠. 총점이 3,280점 정도였습니다. 만약 마스터 점수에서 그 억울한 편차를 겪지 않고 다른 성인 가수들 수준의 방어막 점수를 받았다면 약 240점을 추가로 획득합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렇겠죠. 더해보면 3,520점이 넘어갑니다. 2위 차지연 씨 총점이 3,400점대였으니 단숨에 순위가 뒤바뀌어서 이수연 양이 2위가 되는 겁니다. 대중이 아무리 실시간 문자를 보내고 음원 1등을 만들어줘도 마스터들이 벌려놓은 240점이 최종 결과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작동한 구조적 장벽입니다. 맞습니다. 240점을 더하는 계산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만약의 스마리오네요. 수학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데이터를 보면 10대 가수들의 순위 하락이 오직 마스터 점수 때문이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그렇습니까? 김태현 양의 실시간 투표 데이터를 보죠. 음원 점수 1위였죠. 지적하신 대로 마스터 점수만이 유일한 걸림돌이었다면 김태현 양이야말로 실시간 투표에서 폭발적인 득표를 하며 순위를 뒤집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 김태현 양은 566점에 불과했습니다. 566점도 적은 점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인 가수인 구수경 씨는 652점을 받았고 강혜연 씨는 무려 700점대를 기록했습니다. 김태현 양이 6위에 머무른 진짜 이유는 마스터들의 점수 견제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장 화력이 집중되어야 할 생방송 순간에 대중의 실시간 투표에서 성인 가수들을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모두 마스터들에게 돌리기엔 대중의 선택 지표가 너무 명확합니다. 구수경 씨나 강혜연 씨가 보여준 선전은 분명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결과표를 통해 짚어야 할 본질적인 모순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수 전문가의 주관적인 평가가 수백만 대중이 참여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수학적으로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덮어버린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죠. 수주관 쌓아 올린 사전투표 5위, 객관적인 음원 1위 대기록조차 마스터 몇 명이 부여한 최저점 격차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대국민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지만 진짜 통제권은 심사위원석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런 폐쇄적인 점수 산정 방식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수개월간 응원해온 팬들 입장에서는 야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프로그램의 본질에 생각해보면 전문가의 날카로운 현장 평가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음원 성적이나 거대 팬덤의 투표만으로 순위가 결정된다면 생방송 라이브 결승전을 할 이유가 없죠. 라이브 평가는 중요하지만 비율의 문제라는 겁니다. 솔치 씨와 차지연 씨 결과를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마스터들이 아무리 고득점으로 꽃길을 깔아주어도 결국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추락합니다. 반대로 반응을 이끌어내면 상승하죠. 견제와 균형은 시스템 내에 존재하며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실시간으로 호흡하는 대중의 손에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네, 결국 오늘 논의는 오디션 모델가 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로 수렴하는 것 같군요. 전문가의 권위가 쌓아 올린 견고한 점수 장벽과 대중의 참여가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역동성. 이 두 가지 거대한 힘 사이에서 프로그램이 올바른 균형점을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질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똑같은 점수표를 보면서도 이렇게 상반되지만 각자의 타당성을 가진 논리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이런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결승전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구조와 데이터의 이면을 최대한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닫힌 시스템에 의한 통제였는지 아니면 전문가와 대중의 절묘한 조화였는지
그 최종 판단의 몫은 이제 청취자 여러분에게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